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의약품에서 세계를 중독시킨 불법 약이 된 코카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코카인, 흔히 영화를 보면 경찰들이나 거래를 하는 상대방이 찍어 먹어보는 하얀 분말, 이게 코카인이죠. 코카인은 구강으로 섭취하면 마취작용만 이루어지고 약으로서의 기능은 거의 못하거든요. 미국 영화에서도 많이 등장하죠. 특히 상류층들이 애용하는 약으로 나옵니다. 값이 비싸기도 하고 다른 약에 비해 부작용이 덜하거든요. 물론 다른 약에 비해입니다. 모든 약은 시작하는 순간 인생 절반 이상 망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된다는 말으로. 그럼 시작해볼까요? 요즘 대한민국이 약 문제로 떠들썩합니다. 채널에서도 약 관련으로 몇 개 다루었는데 조사를 하면서 그리고 뉴스들을 보면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뉴스를 보면 성인들은 물론이고 청소년에서부터 유명 연예인에 이르기까지 약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죠. 대검찰청이 발간하는 2021년 범죄 백서에 따르면 국내 불법 약 관련 범죄자 수는 2017년 14,123명에서 지난해 16,153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청정국이 아니죠. 유엔은 인구 10만 명당 불법 약 관련 범죄자가 20명 미만일 때 인구 5천만 명 기준으로는 10,000명 이하인 국가를 청정국이라고 하는데 한국은 이미 2015년에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3대 불법 약 중 하나로 알려진 오늘의 주제인 코카인의 미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0년 코카인 단속량은 153g이었는데 2021년에는 44만 8,479g으로 2,931배가량 증가했죠.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불법 약 투약자 수는 최근 10년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코카인은 지난 2021년 생산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죠. 그런데 사실 코카인이 처음부터 불법 약으로 쓰였던 건 아닙니다. 코카인은 남미에서 자생하는 코카나무 잎에서 추출한 가루 형태의 분말이죠. 양귀비 열매에서 추출한 액으로 만든 아편처럼 식물에서 추출해낸 것입니다. 코카나무 잎사귀에는 극수량의 코카인이 함유되어 있는데 코카인 성분을 빼더라도 잎사귀 자체가 일종의 자양강장 효과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남미 원주민들은 수천 년 전부터 코카잎을 날로 먹거나 말려서 차처럼 달여 먹었습니다.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상처에 붓기를 뺄 때, 감기를 치료할 때, 뼈를 치료할 때 의약품으로 사용하기도 했고 육체 노동자들은 코카잎을 껌처럼 씹을 정도였죠. 그럼 남미 사람들은 코카인을 일상처럼 섭취했던 건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으나 코카나무 잎은 중독성이 거의 없습니다. 코카잎에서 따로 추출해 코카인으로 만들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분말 코카인은 1859년 독일의 화학자 알버트 니에만에 의해 처음으로 코카잎에서 추출되었습니다. 하지만 1880년대까지 의학적인 약효가 알려지지 않았죠. 그러다 1800년대 그 후반에 들어서야 의학계에서 대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의학계에서 대중화, 의사들이 코카인을 사용했다는 말인가? 지금도 불법 약들은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펜타닐도 극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진통제로 쓰이던 것이 일반 사람들이 불법으로 사용한 것이죠. 코카인은 안과 시술 시 마취제로 시작하여 20세기까지 국소마취제, 진통제 등 의약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코카인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오스트리아의 정신분석가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우울증과 성기능 장애를 치료하는 약으로 코카인을 광범위하게 홍보했을 정도였죠. 또 코카인을 와인에 섞어 넣은 제품 100마리아니가 큰 인기를 끌었는데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과 전 미국 대통령인 율리시스 그랜트, 심지어 교황까지도 100마리아니를 즐겨 마시곤 했습니다. 진짜 1900년대는 강한 자만 살아남았던 시대 같네요. 미국의 약사 존 펜버턴이 자신이 개발한 청량 음료에 코카잎을 넣어서 판매한 뒤로 코카인 인기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눈치채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청량음료가 바로 코카콜라죠. 코카콜라의 코카가 그 코카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지금은 당연히 안 들어가죠. 사실 지금도 들어가기는 하지만 표기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극소량이라 사실상 안 들어간 것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사람들은 카페인과 코카인 추출물, 다량의 설탕이 혼합된 탄산음료인 코카콜라를 마시면 원기가 회복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코카콜라는 특유의 달콤함과 시원함으로 인기를 끄며 미국 전역으로 퍼졌죠. 하지만 당연히 코카인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코카인의 위험성이 밝혀지기 시작했고 대중의 압력으로 인해 코카콜라 회사는 음료에서 코카인 성분을 제거했죠. 1905년부터 미국에서는 코카인을 흡입하는 것이 대중화되었는데 1912년 미국 정부는 1년 동안 5,000명의 코카인 관련 사망을 보고했으며 1920년대가 되어서야 공식적으로 코카인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불법이 되었다고 해도 영화에서도 자주 나오듯이 할 사람은 다 했습니다. 심지어 1970년대 베트남 전쟁 시절에는 미군의 사기 진작 및 각성을 위해
위해 코카인을 사용하기도 했죠. 참전 용사들은 귀국 후에도 코카인을 중단하지 못해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요. 가격이 비쌌기에 참전 용사들이 노숙자가 되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코카인은 값비싼 가격으로 부자들의 약이라 불리며 연예인과 사업가들 사이에서 다시 유행하기 시작하죠. 특히 부유한 백인층들이 주로 사용했습니다. 실리콘밸리는 물론 월스트리트의 성공한 사업가들이 코카인을 사용하기 시작했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에서도 월가에서 일하는 주인공과 친구들이 탁자에서 코카인을 흡입하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여담이기는 한데 재미있으니 시간 나실 때 보는 걸 추천합니다. 진짜 재밌거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1980년대 크랙 코카인이 탄생하며 코카인은 미국에서 가장 위험하고 중독성이 강한 약물로 명성을 얻게 됩니다. 크랙 코카인은 코카인을 물과 암모니아의 혼합물에 녹이고 고체가 될 때까지 끓여서 만드는데 더 큰 효과를 가진 데다 가격도 코카인보다 훨씬 저렴해서 인기가 많았죠. 크랙 코카인은 태워서 사용하기 때문에 기체 상태로 폐에 흡수되는데 흡수 속도가 매우 빠른 반면 지속 시간이 매우 짧았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사용 빈도를 높여서 중독의 길에 더욱 쉽게 빠지게 되었죠. 크랙 코카인은 미국의 거리에 처음 도입된 이후 수백만 명의 생명을 파괴했습니다. 1990년대 초 콜롬비아 불법 조직은 연간 500에서 800톤의 코카인을 생산 및 수출하여 미국뿐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에도 코카인을 퍼뜨렸죠. 대규모 조직들은 1990년대 중반에 법 집행 기관에 의해 해체되었지만 현재 콜롬비아는 여전히 세계 최대 코카인 생산국입니다. 콜롬비아에는 여전히 300개 이상의 소규모 밀수 조직이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현재 코카인은 대마초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널리 쓰이는 불법 약물이며 북아메리카와 유럽, 남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은 코카인의 수요가 가장 많은 나라죠. 멕시코 불법 조직은 코카인을 미국으로 유통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에서는 코카인 때문에 폭력 사태가 벌어지곤 하죠. 그럼 코카인을 하면 정확히 어떻게 되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환장하는 걸까요? 코카인은 극단적인 각성감, 다행감, 또 큰 힘이 있다는 자신감을 유도합니다. 동시에 현실 감각이 저하되고 강렬한 행복감을 느끼게 되죠. 흥분으로 인해 몸을 가만히 두지 못하기도 합니다. 신체적으로는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고 땀을 흘리고 동공이 확장되죠. 코카인의 효과는 투여 후 고작 몇 초 이내에 시작되는데 짧게는 5분에서 길게는 90분까지 효과가 이어집니다. 여기까지가 그나마 좋은 상태이고 코카인을 하면 우선 혈압이나 체온이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판단력을 저하시키고 극단적인 신경과민, 발작, 환각, 불면증, 편집망상, 선망, 폭력적 행동이 유발될 수 있죠. 특히 환각 및 환촉 등을 곧잘 느끼는데 흔히 피부 안에 벌레가 기어다닌다고 느끼는 편집성 망상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졸중, 심근경색, 폐질환, 폐혈증, 심장마비 같은 중증 질환의 위험성 또한 높아지죠. 만약 비강을 통해 코카인을 흡입했다면 만성적인 염증을 달고 살 수 있는데 염증 정도면 다행입니다. 코의 조직이 괴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콧구멍 사이에 비중격이 괴사하면 양 콧구멍에 구멍이 뚫릴 수 있고 심할 경우 입천장의 영국의 조직까지 괴사하여 콧구멍부터 입천장까지의 구멍이 뚫릴 수 있습니다. 또 코카인은 뇌의 보상 경로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중독성이 나타나는데 짧은 기간 동안이라도 코카인을 사용하면 중독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코카인을 계속 사용하는 사람은 즐거움을 느끼는 능력이 저하되고 심한 신체적 피로를 느낄 수 있죠. 심지어 갑자기 약물을 끊으면 금단 증상을 느끼며 심각한 우울증 상태를 겪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될 수도 있고요. 아예 처음부터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이죠. 의약품에서 세계를 중독시킨 코카인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